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선입니다. 우리 증시의 최근 흐름 매우 좋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0.4% 오르면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각각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기관이 후반부 들어서 매수력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1.7%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0.6% 오르고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나란히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9%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8.1% 급등하면서 지금 11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1.1%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6% 상승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비교적 약세입니다.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LG디스플레이가 1.8%, LG가 6.6% 오르면서 오늘 LG 가족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0.6%,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5.5%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중국에서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또 우리 조선업계는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1%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 KT 나란히 0.7에서 0.9%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역시 과징금 문제라죠.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4.4% 오르고 있습니다. NHN이 2.1%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1.4% 상승 중입니다. 하나금융지주 0.4%, 삼성물산 0.2%, 삼성전기 역시 0.4%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약보합권입니다. 기아차는 상승 전환했군요. 0.2%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0.3% 상승 중입니다. 현대카드 2.5%, S-오일 2%, 두산중공업이 3.8% 급등 중입니다. 오늘 기기업 정도 후반부 들어서 힘을 매우 좋은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GS건설이 0.4% 오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2.3%, 아모레퍼시픽 2.6%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3.1%, LG생활건강이 2.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의 상승세가 어제 상당히 무서웠는데요. 오늘은 하락했다가 지금 막 보합권으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3.9%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6%, SK브로드밴드가 0.6%, 태웅이 2.3%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리투신소재가 1.4%와 1.2% 각각 상승 중에 있고요. 에오이스게임즈가 2.2%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의 NC소프트와 더불어 오늘 게임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태광은 보합권이고요. 성광밴드가 1.4%, GS홈쇼핑 역시 1.4%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은 0.9% 내리고 있습니다. 코미팜이 3.2%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1.2% 오르고 있고요. 서브트럭터미널이 2.1% 급락 중입니다. 하나투어가 1.5%, 동국SNC가 0.6% 내리고 있습니다.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상당히 많은데요. 포스데이터, 네오세미테크, 에이스디지텍, 그리고 차바이오엔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컴스가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휴맥스는 보합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들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SK텔레콤을 제외한 많은 종목들이 상승 중에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 상당히 좋죠? 네. 오늘도 이렇게 1%대 상승세를 거두고 있는데 오늘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은 1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어제 종가보다 5포인트 상승한 1597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외국인의 매수세가 둔화되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600선 아래로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일본 증시가 강세 흐름이 계속됐고요.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 증가에 따른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610선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161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478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오늘 4포인트 상승한 480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장중에는 근근하게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서 더욱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사 모으고 있고요. 네. 기관이 오늘 상당히 돋보였어요. 네, 외국인들은 어제 국내 시장에서 3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요. 오늘은 537억 원, 8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3,331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오늘 4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매체가 주체로 떠올랐나요? 네, 코스닥도 오늘은 480선을 회복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59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팔았는데요. 개인들이 115억 원, 기관이 5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업종이 후반부 들어서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조선업종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후반 들어서 기계업종이 3%대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증권업종과 보험업종, 전기, 전자, 운수장비업종도 2%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금융업종과 은행업종, 그리고 화학, 건설, 전기가스 업종 등도 0.4%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신영증권은 오늘 조선업종에 대해서 공급 과잉의 주 원인이었던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가 회복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4거래일째 오른 것을 비롯해서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애플사의 인기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국내에서도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몇몇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음악 포털 업체에 더해서 모바일 소액 결제와 소프트웨어 업체 등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모바일 소액 결제 전문 기업인 다날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경쟁 업체인 휴대전화 전자 결제 업체인 모빌리언스의 주가도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MDS 테크놀로지 역시 아이폰 출시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컴투스와 게임빌 등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컴투스는 4%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게임빌은 5%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 몇몇 종목이 상한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 밖에 어떤 종목들이 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는 어제 계절성 독감과 신종플루, 조류독감, 타미플루, 내성변종 등 각종 감기를 한 번에 검사하는 종합플루진단법을 내년에 상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좀 전에 특징주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아이폰 수혜주죠. 다날과 모빌리언스, MDS 테크놀로지가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태산 LCD와 유니텍전자, DSK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비교적 혼조세 속에 마감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3%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3.8% 상승한 9,977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가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수출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유가 등 원자재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업주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중국 상위종합지수는 0.8%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3,2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홍콩 증시도 강세인데요. 반면에 베트남 지수와 싱가포르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원으로는 1,156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연중 최저점을 녹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2원 상승한 1,156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 환율은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 저점인 1,154원 선에 바짝 접근하면서는 외환 당국의 개입 우려감이 확대됐고요. 저점 매수세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해 1,15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두바이 발악제는 더 이상 외환시장을 옥죄지는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로 이동하면서 외환시장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올랐습니다. 1원 30전 상승했고요. 1,150원 30전에 마감됐습니다. 다른 마감 지수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1.4% 올랐고요. 1,6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600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코스닥은 0.9% 오르면서 48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최근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요약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외국인이 현물에서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1,6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장 중반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1,600선을 하회하다가 장 막판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며 1,6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그간 낙폭과대에 따른 LG그룹주들이 기관 매수세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고 외국인들은 금융주 쪽에서 그리고 기관은 화학주 쪽에서 매수를 보이면서 이들 업종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테마주들 위주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간 강세를 보이던 3D 테마 그리고 세종시 테마들이 하락 전환되고 실적 호전 IT 부품주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잠시 살펴보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꽤 들어왔습니다. 차익, 비차익 거래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3,5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금일은 개인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를 하고 이제 시장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가 1,600선을 돌파를 하고 또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로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두바이 사태 이후에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당분간 외국인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최근 펀드에서의 소폭이나마 자금 유입 기미가 보여서 수급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지수 관련주보다는 개별 기업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세심히 체크해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 증시는 혼조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밤 이벤트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리지요. 네,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발표된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늘 4일로 예정된 고용 보고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간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유 재고 증가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IT주들의 반등세는 이어진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두바이 쇼크 이후에 낙폭을 모두 만회를 하면서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4일 발표 예정인 고용 보고서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점검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있는 상태라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의 견고한 체력을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고용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어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 대형주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업종 간 차별화 장세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매일 좋은 흐름을 보이는 업종도 매일 달라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내일 우리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서 최근 외국인이 산물과 선물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안정적인 지수 흐름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국내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 매력과 또 기업 실적의 호조세 때문에 외국인의 흐름은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게다가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종종 유입이 되면서 수급 측면에서는 당분간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멘텀, 그리고 두바이 사태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래량이 부진한 상황, 연말 미국 증시의 소비와 고용 측면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의 상승 탄력 자체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에서 보듯이 지수보다는 종목의 흐름이 좀 활발을 하고, 그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종목별 흐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여서 향후 시장에도 종목별 움직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군에 좀 관심을 가지고 IT, 자동차, 그리고 내수주, 중국 관련주 중에서 내일도 단기 매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IT, 자동차, 그리고 또 중국 관련주, 내수주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고 단기적인 접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대출금리 부과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이 불합리하게 대출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이 고금리 예금이나 후순위채 발행으로 순이자 마진이 감소하는 것을 대출금리를 높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금리 규제 등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은행 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4분기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 은행 지주회사의 9월 말 연결 BIS 비율은 12.63%로 전분기 말에 비해 0.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3분기에 1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자기 자본이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데다 파생상품 자산 감소로 위험 가중자산 증가폭이 8천억 원에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기 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을 뺀 기본 자본 비율도 9월 말 8.53%로 전분기 말보다 0.35%포인트 증가하면서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회사별로는 신한지주의 BIS 비율이 13.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KB지주 12.79%, SC지주 12.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해 더 이상 회원사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현대기아차 그룹과 경총과의 입장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기아차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경총은 최근 노동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조합원 5,000명 이하 사업장은 유예하고 단계별로 도입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증시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우리 증시의 거액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거액 주문 건수는 하루 평균 7,8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매월 평균치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만주 이상의 대량 주문 건수도 17,000여 건으로 42% 감소했습니다. 총 거래대금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66.56%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에는 50.25%까지 줄었습니다.
네, 최근 랠리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FRB도 아주 좋은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경기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소비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금상첨화겠죠. 앞으로의 랠리가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